자,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는 김진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전문가님 오늘 히든카드 키워드 어디서 잡아볼까요? 네. 실적 모멘텀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데요. 실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뭐 이쪽일까요? 네, 아닙니다. 아닌가요?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? 저도 반도체 할까 했었습니다. 네. 뭐 이제 뭐 매수하면은 뭐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. 근데 방산 쪽입니다. 방산, 네. 우선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, 그 다음에 이제 28 전쟁 같은 지정학적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만 쪽도 이제 총통이 친미 쪽으로 이제 정해졌죠. 그래서 뭐 지정학적 긴장이 이제 고조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방산업체들의 어떤 무기 수주량이 뭐 작년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좀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저희가 이제 17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,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폴란드 건, 즉 30조 규모의 어떤 계약, 이런 어떤 뭐 강력한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폴란드에 시작한 것이 뭐 이제 기타 이제 동유럽 국가들로 확산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뭐 사우디가 저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? 방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. 사우디, 이제 아랍에미레이트,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방산 협력 이슈, 추가 수출 이슈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폴란드 말고 이제 루마니아 쪽에 이제 하나 디펜스에 뭐 K9 자주포에 관심이 있다,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유럽 국가로의 어떤 확산,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남미나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여기 중저가 방산 무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. 근데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원래는 러시아가 좀 점유율이 높았는데 요즘에 방산무기 점유율이 좀 하락세입니다. 물론 뭐 지금 자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무기의 어떤 생산도 지금 힘들 것 같은데, 그래서 수출이 좀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중저가 어떤 무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권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하면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무기 포탄 공급단이 좀 있는데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, 우리나라가. 그래서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어떤 관심,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서의 또 군사비의 어떤 군비의 어떤 확장,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 세계 31위의 어떤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해 세계 9위로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방산 섹터도 실적도 기대가 되고, 그리고 뭐 올해에도 뭐 좋을 것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뭐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가 바로 뭐 타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방산 쪽을 선택해 봤습니다. 네, 김진환 전문가님의 이번 주 키워드 실적 모멘텀 방산 쪽에 집중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후보 종목들 살펴보시죠. 6가지 히든카드 들어옵니다. 자, 오늘도 방산주 가운데 좀 들썩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. 현대로템, LIG넥스원, 풍산, 한국항공우주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시스템이 후보군에 들어가 있네요. 네. 자, 그럼 이 가운데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그 이유는요? 네, 한화 시스템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한화 시스템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이 종목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네요. 네, 맞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네. 높은데,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지금 매수 가능 가격을 조금 좀 더 내려오시면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나중에 준비했는데요. 네.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2월에 사우디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이 뭐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, 아까 뭐 제가 사우디나 뭐 이집트, 아랍에미레이트 쪽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도의 뒤를 이어서 세계 무기 수입량의 9.6% 정도를 차지하는 뭐 주요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도 2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에 어떤 호주와 3조 2천억 규모의 뭐 레드백 장갑차 129대 수출 계약,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는 루마니아 쪽에 이제 수출이 기대가 됩니다. 2조 5천억 정도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. 그 다음에
폴란드가 조금 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. 뭐 수출입 은행과의 어떤 그런 대출 문제가 있는데, 뭐 지난해 이제 3조 4천억 규모의 이제 K9 자주포 수출 실행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,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, 뭐 올해에도 계속 뭐 실적이 되게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, 글로벌 방산업체에 비해서 밸류적으로 뭐 상당히 쌉니다. 그래서 예, 표가 좀 제가 작게 준비를 했는데, 네. 뭐, 레이시온이나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어떤,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, 퍼가 뭐 이런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보다 좀 쌉니다. 뭐 올해 여러 가지 어떤 매출 실적을 어떤 기대해 봤을 때, 뭐 그런 어떤 저평가 어떤 이슈도 있고요.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좀 제가 제시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. 요즘에 안 그래도 좀 증시가 좀 좋지 않아서 방산주들, 뭐 빅텍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, 매수가는 그래서 13만 6천 원 정도, 그 이하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로 제시합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9천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빠져먹었는데, 작년 예상 매출액이 뭐 8조 8,500억 원 정도 됩니다. 영업이익이 6,790억인데 올해 매출도 10조 돌파하고요. 영업이익도 9,120억 예상됩니다. 제가 실적 시즌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,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어떤 위기가 조금 보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뽑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실적 모멘텀 방산주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해드렸습니다.